어쨌든 영화 라디오. 어쨌든 영화 라디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자잘남. 저는 주잘남입니다. 자, 이제 이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2021년 제가 첫 번째 새해가 밝았죠. 네,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녹음인데 이제는 빼박 20대 끝자락에 있는 이렇게 나이 까는 건가요? 뭐, 깐다고 해도 뭐 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좀 굉장히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딱히 큰 변화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또 다르다고 말할 테니 뭐. 저는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요? 근데 드디어 30대를 목줄 앞에 두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기분이 되게 이상했는데 어쨌든 이런 연말 연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분위기도 안 살고 이래저래 좀 분위기가 뒤숭숭한 요즘인데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요. 그런 따뜻한 영화지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전에 했던 영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영화. 그렇죠. 휴머니즘이고 인류애가 솟구치는 약간 그린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보기 전에 느꼈던 거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그 언터처블? 네, 언터처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서사 구조 같은 게 그렇게 뭐 크게 다를 바는 뭐 신선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신선하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그린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1960년대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이탈리아 이민자 토니.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되고 돈 셜리라는 흑인 피아니스트의 로드 매니저직을 제안받게 됩니다. 서로가 탐탁지 않았던 두 사람. 하지만 둘은 같이 남부로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화의 제목인 그린북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나오긴 하지만 이 그린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소재죠. 그린북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남부에서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흑인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식당과 숙박시설이 안내되어 있는 정보집 같은 거죠. 안내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안전하게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그쵸. 백인한테 피해 가지 않게 너희는 이거 따라서만 지내라 이러면서 약간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의 지침서죠. 약간 그렇죠. 강제적인 지침서. 백인과 흑인을 구분짓는 시설에 대한 안내서인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합법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포멀하게 만연했구나라는 걸 딱 보여주는 어떤 대상이죠. 그냥 이 영화를 관통하는 소재이자 이걸로 통해서 모든 뭐랄까 사회적 구조가 나타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소재라서.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흑인 인권 부흥 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제가 정확한 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이제 미국 소녀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컬러드 온리 자리가 있었고 백인들만 이용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흑인 소녀애가 백인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학생들이 제재를 하니까 야 여기 빈자리가 있고 컬러드 온리는 자리가 없어서 난 여기 앉은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발발이 되고 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 그린북이라는 존재도 좀 거기에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상징적인 거죠. 네. 약간 그 미국 그 인종 차별, 미국의 그냥 북부 남부의 역사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그런 역사일 수도 있고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소재인 거죠. 그린북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역설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감독의 연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두 주인공이 연결지어지는 소재가 또 뭐 그린북도 있겠지만 그게 되게 초록색 색감을 활용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그린북을 포함해서. 그 이제 둘이 이동을 하기 위해 타고 다니는 차나, 그리고 중간에 만났던 그 행운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초록색 그거를 색감을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포스터도 보면 약간 하늘이 완전 파란 하늘이 아니라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약간 민트색이죠. 네, 에메랄드 제가 빛. 좋아하는. 민트색이 하지 말고 에메랄드 빛. 에메랄드. 제가 반민초파라. 이거 진짜 너는 진짜 민초당한테 한번 암살 당해야 돼. 너는 진짜. 어쨌든 일단 그거는 벗어났어요. 네.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어. 서양권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초록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화? 평화. 뭐 그렇죠. 그린피스 이런 거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환경. 그린피스, 뭐 자유, 평화, 뭐 번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음. 또 다른 약간 다른 이면의 의미로는 되게 악마, 약간 악함 이런 의미도 있대요. 저는 봤을 때 이 그린북이라는 것도 없고 여기서 나타나는 초록색 같은 색감들은 다 약간의 그게 있다고 다 생각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게 다 달라지고 새로운 색상이 트고 번영이 되고 자유가 생길 거다라는 뜻과 또 있고, 약간 이 그린북이라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거죠. 약간 강제적이고 인종차별의 뜻이 나타나듯이 약간 악함이 있고 약간 나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린북이라는 소재뿐 아니라 또 이게 초록색에 대한 좀 감독의 연출이 조금 보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왜 그 인종차별에 대한 북부와 남부의 그런 인식의 차이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그 미국 북부와 남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에서는 북부는 이제 그 흑인에 대해서는 되게 친인권적이고 그 존중을 하는 문화가 있었고, 남부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부려먹고 그들을 좀 학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좀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고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일단 북부와 남부의 그 지역적 특성들. 근데 흔히들 아실 거예요. 요번에 얼마 전에 미국 대선도 있었고, 네, 그렇죠. 뭐 미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또 남북 전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도 그 발발이 그런 이유잖아요. 그쵸. 인종에 대한 흑인 그 인권에 자유, 인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북부와 남부의 의견은 대립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니까 그런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지 약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 돈 셜리 박사가 그렇게 남부 투어를 고집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있죠. 예, 그것도 사실 이게 미국 남부에 좀 얽힌 슬픈 역사인데, 그 미국 흑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고 나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닭고기가 되게 싼 취급을 받고 그 중에서도 가슴살만, 치킨 텐더만 되게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항상 닭 날개랑 그 닭 다리만 좀, 그러니까 항상 뼈가 붙어 있는 고기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흑인들이 그 본인들이 농사를 지은 옥수수로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거친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닭다리와 닭 날개를 튀겨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고,
그들의 소울푸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이탈리아인인 토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돈셜리는 좀 그거를 약간 거부하는. 되게 거부하죠. 네. 그런 걸 어떻게 먹고 맨손으로 어떻게 먹냐며. 치킨은 손으로 뜯어야 진짜 맛있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보면은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재밌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게 시대적 배경이 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1962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알겠지만 이제 존 F 케네디는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제 대통령이고 이제 흑인 인권 운동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링컨의 후계자란 얘기가 많았잖아요. 존 그렇죠. F 케네디가. 약간 그런 쪽으로 정치를 많이 했었고 네. 운동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영화에서도 보면 재밌는 게 그 중간에 돈셜리랑 토니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유치장에. 근데 이제 그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뭐 존 F 케네디는 아닌데 어쨌든 케네디 가문의 아니면 사람에게 케네디 정부의 사람에게 케네디 가문의 사람에게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나오래, 국방장관이라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감옥을 뚫고 나오는, 그냥 감옥에서 풀리는 아주 그런 권력을 이용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조금 더 그거를 막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하면서 이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생소하죠. 네. 뭐 우리나라 역사 알기도 빡센데 뭐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직접 가봐야 알겠죠. 그쵸. 또 그런 거는 직접 가봐야 알고.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진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북부와 남부라는 키워드는 뭐 되게 일편화적인 일단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냥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지금 와서야는 약간 변화도 있지만은 고착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그런 것도 꽤 크고. 약간 그냥 이런 배경을 알아두면은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인물에 좀 더 포커싱 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볼 인물은 토니 발레론가입니다. 토니 발레론가. 토니 돌립. 토니 돌립. 떠버리 토니. 떠버리 토니. 아, 멋있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여기서는 되게 가정적인 이미지의 이제 클럽의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클럽의 관리인? 약간 뭐 경비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살짝 반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해결사라고 이게 지칭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주먹도 잘 쓰고. 원래 이제 미국의 깽단의 되게 큰 조직 중 하나가 이탈리아 마피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로 이민을 가면서 이제 사실 그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이제 깽단이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장면들이 그런 있어요. 뉘앙스가 풀리고 약간 토니 발레론가도 약간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쪽 사람은 아니죠. 그쵸, 예. 그쪽에 발을 들인 사람이죠. 약간 네. 행동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거칠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막 욕도 잘하고 그냥 허풍도 많이 떨고 이런 게 약간 반달, 그쵸? 반달처럼 보이죠. 네. 반달하면 우리 또 재미있게 내가 막 했어. 약간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약간은 정의로운.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유튜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가 야인시대를 봤었거든요. 정의를 위해 싸우면 협객이 되는 거야. 아 근데 그렇다고 협객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협객은 약간 진짜 파이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좀 약간 뭐랄까 되게 애매하네. 그냥 반달? 네. 그냥 양아치? 네.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그러니까 착한 양아치. 사실 이 영화 안에서는 캐릭터 변화가 제일 극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단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인종 차별이
꽤 심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도 그런 걸 되게 거침없이 보여줬고, 근데 이제 그 돈셜리랑 이제 남부 투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돈셜리를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러니까 뉴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긴 아무래도 인종차별이 그때 당시 조금 덜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부로 가면 갈수록 그거를 진짜 본인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변하게 됐죠. 흑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인식이. 뭐 돈셜리 박사가 겪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있는 자기도 약간의 그거를 함께 겪으니까 그렇죠. 더 느끼는 바가 같겠죠. 약간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막 취급당하면서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하기 전에 모른다라는 게. 그 토니 발레론과는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게 적긴 하겠지만은 있긴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이고 약간 본인이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러지? 약간 위축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하층민으로서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100% 아메리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민자고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아메리칸은 아니죠, 사실. 그쵸. 이민자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건드리다 보니까 약간 그 입장에서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돈셜리 박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솔직히 말하자면은 만약에 토니 발레론가가 이런 돈셜리 박사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뉴욕에서 다른 일을 구하고 이랬다면은 그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제 로드 매니저 역할, 그러니까 직을 제안받았을 때도 그렇게 안 내켜 했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그런 흑인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약간은 좀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빗속에서 이제 돈셜리랑 좀 이제 소리치며 싸우는 장면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죠. 오히려 나는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되게 하층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흑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왜냐면 나랑 비슷한 처지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토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 의식 같은 그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멸시? 멸시는 아닌데 자기 비하. 자기 비하죠. 네. 그런 게 있는 좀 자기 컴플렉스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돈셜리 박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캐릭터 중에서 이만큼 재수없는 캐릭터도 못 본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되게 생님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돈셜리가 나쁘다 뭐 나쁜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과할 정도로 좀 그런 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봤었을 때 살짝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약간 그런 거에 탈피하기 위해서 약간 강박적으로 저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약간 그러면서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그런 쪽에서 보면 되게 대조적이죠. 토니랑 돈셜리 박사랑은 되게 대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 동네에 한 명씩 있는 약간 아저씨 보는 느낌이고 여기는 또 되게 이제 너무 고풍스러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둘의 대조가 더 극각으로 나타나죠. 돈셜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디그니티, 그러니까 위험, 자기의 존엄 이걸 지켜야 된다. 거기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흑인이라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성애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행동에서도 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게 좋은 섬세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줄 때도 이렇게 새끼 손가락 가지고 세 손가락 딱 이렇게 짚고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딱 띄어 있고 예. 흔히 말하는 이렇게 약간 커피 마실 때나 새끼 손가락 드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약간 그런 자세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장면도 재밌었고 이게 사실 뭐 아까 전에 이제 토니에 대해서도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 셜리가 제일 정체성이 좀 복잡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빗속에서 톤이랑 이제 말다툼하는 장면에서도 이제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백인 무리에 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나는 흑인의 무리에 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이제 게이기 때문에 남자답게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자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거죠. 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재수 없다라고 약간 얘기하긴 했지만 뭐 재수 없는 건 여전하고 근데 좀 제일 안타까운 인물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약간 그 이제 본인이 그런 남부에서의 그런 만연한 인종차별에 좀 맞서고자 일부러 남부 투어를 자청하고 이렇게 내려간 거긴 한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화도 안 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당해도 화도 안 내고 그냥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만이 이제 그들을 이기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 마지막 공연 때는 이제 돈 셜리도 참지 않았죠. 그렇죠. 점점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돈 셜리도 점점 토니의 약간 그런 면을 닮아가는구나. 토니랑 돈 셜리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열등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둘 사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토니는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로서 본인이 뭐 백인이지만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돈 셜리는 반대로 본인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이지만 흑인,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 끼어 있는 흑인인 점 그리고 시대적 약간 배경에 의해서 계속 차별을 받는 그런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연결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주된 연결고리였고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둘의 연결고리는 그거지만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걸 느끼는 거는 토니는 약간 그런 하층민인 거를 되게 인정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죠. 백인이지만 하층민이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나는 니보다 흑인 사회랑 더 잘 어울릴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하죠. 약간 뭐 자신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약간 흑인을 멸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자기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던 셜리가 마지막에 그 흑인 식당에 가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돈 안 받고도 연주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토니의 그런 면을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한 부분을 찾은 것 같아요. 약간 흑인 사회가 멸시받아야 될 게 아니라 흑인 사회가 이런데 어쩌라고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양이 있고 이러면은 나마저도 또 내 배경은 이럴지 모르지만 내 정체성은 이쪽에 있지 모르겠지만은 백인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이러지 않을까.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토니와 그 돈 셜리가 이제 이끄는 영화이기 때문에 두 캐릭터와 좀 제일 좀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는 이제 좀 심각한 아니지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노투 레이시즘, 그러니까 좀 여전히 사회,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 만연해 있는 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죠. 이게 사실 이 영화 자체도 1960년대 이야기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물론 저 정도의 심하고 강력하고 대놓고 진행되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들 사회도 그렇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인 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지금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어요. 약간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시안 포비아가 되게 강하다는 말을 되게 자주 들어요. 사실 그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아시안 포비아가 되게 강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 아니 나는 솔직히 그거를 그러니까 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긴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저도 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원래 병은 누구 발견한 사람 이름 따기도 하고 발생하는 지역에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스페인 대독감 뭐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에 와서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우한에 연결짓다고 해야 하나 항상 말하잖아요.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하고 한 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그게 되게 공격적이고 지목적이고 약간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에 메르스 유행할 때 중동 메르스라고 다 불렀었어요. 그쵸. 그때. 예. 그게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찍은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지는 저는 조금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빨리 접할 수 있고 제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나 바이러스가 하면은 차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차이나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인을 이해할 때는 결국에는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차이나를 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시즘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다수가 이끌어지는 세상에서는 소수가 약간 그런 게 생기기 마련이라서 인종차별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되게 많이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만연해 있어서 사실은 뭐 천천히 변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지구라는 하나의 결집체로 모여야죠. 지구라는 하나의 나라로 운영되다. Heal the world, we are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어쨌든 이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뭐 더 특별하게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좀 티피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롭다거나 아니면 좀 연출이 굉장하다거나 막 이런 건 없고 그냥 되게 휴머니즘적인 감동적인 스토리 플롯을 따라가는 영화라서 영화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해볼 포인트들은 막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언터처블이랑 살짝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린북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은 제발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걸하는 거 아닌가요? 구걸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